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원동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어느새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후보가 누군지 또 어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환 강원 민방위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강릉시장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네 분 후보 소개드리기 전에 현재의 좌석 배치와 앞으로의 발언 순서 그리고 소개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욱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한근 후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김중남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무소속 최재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상호 자유토론, 시민들의 질문을 직접 들어서 답변하는 현장 연결 급습 질문, 그리고 진검승부 정책 토론이 펼쳐집니다. 후보들께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순서마다 후보들께 할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초과할 때는 진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 통보 없이 마이크가 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의 출마 이유와 각오가 담긴 모두 발언으로 토론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최욱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욱철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최욱철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강릉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강릉의 발전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늘 여러분과 함께 강릉을 지켜왔습니다. 강릉은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노인 복지 등 문재인 대통령과 최문순 도의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당 후보는 최욱철만이 강릉 발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신기섭 전 시장님, 최명희 전 시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다져놓으신 기반 위에 저 최욱철이는 강릉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다른 꿈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을 오직 강릉을 위해서 저희 모든 걸 걸고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한근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김한근입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부터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말 참신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자유와 시장경제, 품격과 약속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도 강릉이 미래에 대해 품격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시장 선거는 제1강릉의 예산과 정책을 맡길 능력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깨끗하고 정말 범죄 경력이 단 한 건도 없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새로운 강릉, 새로운 인물, 깨끗한 인물, 기호 2번 저 김한근을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중남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장 후보 김중남입니다. 시장은 정당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30년 공직 생활을 통해 행정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전국 공무원 조직을 이끌면서
리더로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정을 이끌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인권, 공직사회개혁, 세월호, 강릉 촛불, 석탄 화력발전소 백지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당이 아닌 사람을 봐주십시오. 적폐 세력과 철새 정치인으로 강릉의 희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23년 보수의 지방 정권을 교체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멋진 행정, 희망의 행정 펼치겠습니다. 저 김중남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최재규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강릉에서 20년의 생활 정치를 해왔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강릉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돈과 사람이 모이는 부자 강릉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강릉시장이 되겠다고 출마한 후보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국회의원을 만들면 뭐합니까? 두 번의 보궐선거로 혈세 50억 이상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명문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강릉 한번 쳐다보지 않고 국회의원 잘 만나 시장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진보부는 이념과 정당을 버리고 표심을 얻기 위해 무소속으로 둔갑하여 시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최재규는 시민 여러분과 강릉에서 지켰고 강릉을 지켜나갈 후보입니다. 여러분, 저 최재규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분 후보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릉에는 이제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해서 여러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후속 대책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후보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1분씩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김한근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김한근 후보입니다. 네, 그동안 올림픽 유산 활용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이 얼마, 유지비가 얼마 이런 접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경기장이 두 곳인데요. 하키센터하고 스피드 스케이트장입니다. 하키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스피드 스케이트장의 경우에는 올림픽 정신에 맞게 생활체육시설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에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경기할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스포츠 시설로 사용을 하고요.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부산의 백스코와 같은 컨벤션 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스피드 경기장은 기둥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의 워크숍이라든가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합동 컨벤션 유치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중남 후보입니다. 예, 올림픽 시설물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빙상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강릉을 빙상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체육 특기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적자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포 초당, 사천, 안목 등과 연계한 대형 올림픽 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머무는 국제관광지로 발전해 나가고 체험시설을 함께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락시설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올림픽 재단이나 공단 등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은 최재규 후보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릉시 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장에 4,558억 원이 투입된 예산에 운영비로 수십억 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릉시 재정 자립도가
현재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75개 시단위 중 5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만 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강릉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세계 최초의 빙상 경기장과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스 더비를 유치해서 강릉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최욱철 후보의 답변입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습니다.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연내에 늦어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올림픽 시설물이 재활용 방안은 재조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강원도와 협조해서 정부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후보가 최욱철입니다. 올림픽 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구상하려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개최가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시설물 설계 변경은 무의미합니다. 정부와 강원도가 협조하여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까지는 시민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활용하면서 그 이후 강릉 경제와 적합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릉의 동계올림픽 후속 대책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자유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이제 사회권을 갖게 되는데요. 사회권을 갖게 된 후보는 나머지 세 분 후보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질문 시간도 제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들으시면서 이 상호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지 나머지 후보들께서는 사회권을 가진 후보의 진행 방식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후보당 4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행할 후보는 김중남 후보입니다.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강릉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 분 후보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최욱철 후보님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공공사후조리원은 원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한근 후보님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원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지기 후보님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도에 우리 바로 이웃인 삼척에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180만 원 1년 이상 삼척시에 거주하게 되면은 아이를 낳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릉에 두 군데의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2주간 그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혹시 최욱철 후보님 그 비용 아시는 게 있나요? 민간 산후조리원 250만 2주간 250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한근 후보님도 네, 저도 약 한 200만 원 정도 예상. 최지기 후보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예. 강릉에 산후조리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350만 원까지 합니다. 전국에 이번 6.13 지방선거에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이고 인구 늘리기, 여성 정책과 관련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릉에 작년에 신생아 수가 1,068명,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200만 원 내외로 하면은 한 20억 정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인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한 가지 또 정책과 이번에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욱철 후보님께 간단하게 좀 단답형으로 여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6월 11일 재보궐선거로 당선되셨죠. 네, 처분되셨고요. 96년도 통합민주당으로 재선되셨습니다. 그리고 탈당해서
신한국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98년도 3월 달에 공직선거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정몽준 의원이 만든 국민통합 21로 복귀하셨습니다. 2002년도 12월에 탈당 선언을 하시고 2003년도 1월에 민주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004년도 열린우리당으로 총선에 나오셨다가 경선에 탈락하셔서 그때 민주당 탈당하셨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2008년도 세 번째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서 18대 총선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실을 하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복당하셨습니다. 당적을 옮기신 거를 보게 되면은 신민주공화당에서 신한국당, 국민통합21, 민주당, 열린우리당, 무소속, 민주당 이렇게 해서 7번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그 시절에 정치한 사람 치고 그 30년 정당 생활에서 7번은 평균 이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한근 후보님 바른정당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네,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권성동 의원과 같이 함께 하셨었죠. 시차는 조금 있습니다. 예, 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두 분의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최재규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입니다. 시민 여러분, 2002년 태풍 루사매미를 기억하시죠?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함께했던 시간들 기억납니다. 남대천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투쟁했던 시간, 이 사진이 과거에 같이 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김한근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2002년도 3년도에 김한근 후보께서는 남대천 살리기와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했던 시간에 후보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국회에서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막 마치고 네, 알겠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했던 것 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 최재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저 최재기는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하고 함께 고생했죠. 또한 KTX 복선 전철을 개통하기 위해서 혈서를 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생했습니다. 최욱철 후보님, 2009년도에 최욱철 후보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국회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 2009년 6월 달에까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6월까지 7월 24일까지입니다. 예. 근데 실은 재판 과정에 시민들하고 함께 움직였던 사항은 없었을 겁니다. 원주 강릉간 복선 전철은 네, 제가 알겠습니다. 철도 담당을 할 알겠습니다. 때 이루어졌습니다. 김중남 그때 후보님, 시민들하고 함께 김중남 후보님, 네. 김중남 후보께서는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이용하고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강릉시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알았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후보자들 답변 들으셨죠? 강릉의 최재규, 시민 여러분하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저 최재규 시민 여러분과 하고 함께 있다면은 강릉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욕심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한근 후보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김한근 후보께서는 캐치프레이 예산, 인맥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고향 강릉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2002년 루사 때 예산 심사를 고향을 제가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네, 국회에서 루사 예산을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예산을 제가 심사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 자기가 예산을 갖고 오고 한 것을 SNS로 통해 많이 홍보합니다. 저 최재기는 12년의 대관령을 오러 다니면서 강원도 예산, 강릉에 많은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홍제동 노인복지관, 강릉 남북권의 운동장, FS를 만들기 위해서 오렌지 축구단을 만들고 또한 강북 운동장, 어업을 위해서 헬스장 공장을 만들고 여러분 저 최재규 12년간 강릉을 위해서 수백억을 갖고 왔던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최재규 시민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최욱철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입니다. 네, 김중남 후보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네. 김중남 후보께서는 정치를 하신 지 얼마 되시죠? 저는 이번에 정치 신인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 정당 수명이 얼마나 봅니까? 정당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년 7개월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정치를 해지 30년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당을 제가 원하지 않아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한근 후보에게 묻습니다. 네. 강릉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재정 자립도를 높일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여기서 지방세가 적게 걸린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맥 참신 예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 인맥은 네.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의 인맥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중앙 인맥을 얘기했고요. 중앙의 공무원 조직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조직. 그래서 네네,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는 네네. 흘러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맥을 현재로 내세우고 있는데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국비 부분은 지금 우리 교부세가 있는데요. 교부세 부분은 지금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네. 예. 김한근 후보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근 후보가 국회에서 중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네. 세 가지를 얘기하시라 그러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고요. 아니요. 지금 얘기를 최근에 해보세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권의 생활 건강지원센터 같은 것도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했고요. 알겠습니다. 경포 습지 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겠습니다. 최명희 시장님께 제가 시작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경포 시작이 됐습니다. 습지는 2009년도 제가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산이 마지막 들어갈 때 그거 50억은 제가 한 겁니다. 그렇지 나중에 않습니다. 자료를 봅시다. 최초의 예. 실시 설계비는 제가 한 것입니다. 그 예산 50억은 제가 김명희 자료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다. 김중남 후보에게 묻습니다. 김중남 후보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예, 심각하게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 저출산 예산이 우리나라 평균에 아주 미미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강 아십니까? 첫째 아이는 정부 평균이 42만 원인데 예. 강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릉에 20만 원으로 10만 원입니다. 예. 둘째 아이는 82만 원인데 강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강릉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강릉에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전국 평균 이하로 되어 있는 첫째 아이 42만 원을 100만 원으로 둘째 아이 80만 원을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강릉을 200만 원으로 셋째 아이를 300만 원으로 넷째 아이는 500만 원으로 해야만이 가장 기본적인 저출산 장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김중남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장려금을 10만 원, 30만 원, 넷째 해봐야 1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걸 공공산후조리원 혹시 등을 포퓰리즘으로 진행해야 보지는 됩니다. 않죠? 예? 포퓰리즘으로 보지는 않죠? 포퓰리즘 아니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기 있는 모든 인구가 후보들은 줄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 그렇습니다. 장려를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 후보에게 묻습니다. 네. 최재기 후보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를 오르내리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을 간단하게 2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일단 사천에 습지 조성하는데 140억을 더해서 갖고 왔습니다. 국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비. 국비는 실은 국회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고 도의원은 아니, 도의 도의원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도의원을 하시면서 도의원 그 얘기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비 예산은 네, 강원도 여기까지 전체 하겠습니다. 예산을 예,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한근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입니다. 무슨 이게 지금 퀴즈 문답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 조금 안타깝고요. 저는 토론회가 철저하게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질문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자리 자영업자 정책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늘은 교육과 보건 분야를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최육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강릉시 교육 지원 예산,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1.5%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네. 얘기입니다. 우리 예. 저기 김중남 후보님 예, 한 금액을 100, 대강하시군요. 130억, 40억 정도 되는 거로 제가 네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 후보님도 동일하신가요? 아닙니다. 네. 일반 회계의 한 1.7% 정도 네. 정도 됩니다. 8,854억 원의 일반 네. 회계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0억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한 80억 정도 되고요. 금년에 한 100억 정도 되고 다 모아도 이제 한 130억 정도 네, 130억 되는데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으로 교육과 보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욱철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약한 것 같습니다. 거의 보이질 않는데요. 2018년도 우리 강릉 고교 진학률을 보니까 한 20%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인근 속초하고 동해보다도 지금 떨어지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제1교육도시라는 강릉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 후보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교육 환경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우리 강릉 김중남 인재 후보님, 네. 예. 김중남 후보님은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제가 이유를 제대로 좀 되고 있다고 진학률을 생각합니다. 여쭤봤는데요. 네. 진학률 관련되는 네네네. 부분에서는 네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대학과 관련되는 네, 부분에서 됐습니다. 저는 네, 최재규 후보님. 괜찮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최재규 후보님. 지금 지역의 인적 개발이 학력 인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저기 특성화 그 교육 시킬 수 있는 네. 그 네, 특성화 맞습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지원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4차 산업의 잠깐만, 교육에 최재규 있어서는 후보님. 직업이 다양해집니다. 네, 그래서 네. 교육 인적 자원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소위 말해서 최재규 후보님은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하셨는데요. 소위 가장 중요한 건 전형의 문제입니다. 금수저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수시 문제입니다. 수시 비중이 높아져 왔고요. 약 한 8대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시보다도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우리 강릉의 학생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가장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소위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강남의 경우에는 500만 원 수시 과외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근무할 때 강릉의 모든 거의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전교생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진학지원센터 강릉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대입 전형에 따른 맞춤 교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유명 입시 전문가를 필요하다면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청도 하고요. 특성화 교육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좀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진주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 인재 미래 기금이라는 것들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강릉 학생들이 서울에 가게 되면 묵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 학사라고 하는 소위 이제 우리 기숙사를 건립을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후보들께서 상호 토론 통해서 토론의 열기를 점점 더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열기도 잠시 식혀갈 겸 현장 연결해서 시민들이 후보들께 궁금해하시는 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현장 연결 급섭 질문 시간인데요. 아마 후보자 여러분들의 어떤 순발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한솔 아나운서가 강릉역에 나가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솔 아나운서. 네, 저는 지금 강릉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유한솔 아나운서 뒤편으로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도 보이네요. 강릉 시민들은 후보자들께 어떤 점들 궁금해하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 강릉역에서도 곧 다가올 6.13 지방선거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후보자 토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몇 분의 시민분들 모셔보고 기습적으로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시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홍제동에 사는 김남열이라고 합니다. 네, 김남여 씨 반갑습니다. 지금 후보자분들께서 토론회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마침 그런데 이 기회에 후보자분들께 가장 궁금한 점 혹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강릉시 현재 현안들이 무진장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보자님께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장부터 가장 강력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산적한 현안 가운데 강릉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대답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민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당동에 사는 길용운입니다. 네, 길용훈 씨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서셨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시민한 입장으로서 우리 교통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릉에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지금 갈수록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참 좋은 현상인데 그게 반해서 문제점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관광지 경포 해변이라든가 강문, 특별히 안목 커피거리는 유명한데 차가 많이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말 또 공휴일 또 성수기 때는 아마 이 참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안목에 들어갔을 때는 차가 빠져나올 때는 30분 40분 내지 그 이상 걸립니다. 아주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은 불평을 듣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좋은 어떤 그 대안을 내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곧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강릉의 경포와 안목,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체증에 대해서 묘안을 묻고 계십니다. 후보자분들의 대답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민 두 분을 모시고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질문, 강릉시의 가장 산적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 그리고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체증 해결책에 대해서 후보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대답을 들어보시죠.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한솔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각 후보에게 답변 시간 30초씩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유한솔 아나운서도 되짚어 준 것처럼 강릉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최욱철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즉시 할 수 있는 문제하고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KTX를 이용한 일일 배송이 가능한 KTX 특송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된 고객 확보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시율이 보장됩니다. 또한 교통 문제는 지금 수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교통 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티 투어나 그리고 활성화를 네, 다음은 김한근 후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인구 감소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교통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공약집에도 넣었지만 10대 교통 체증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공영 주차장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대안으로 폭스바겐, 독일의 폭스바겐 주차 타워 같은 민자형을 도입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계속해서 김중남 후보입니다. 강릉의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감소 문제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의 일자리 행정과 관련해서 시장의 일자리 직속위원회를 만들고 각종 교육과 복지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시티 투어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곳곳에 주차 타워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재규 후보의 답변입니다. 저는 일자리도 중요합니다만은 강릉의 재정 자립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도시가 발전함으로 해서 복지나 교육 여러 가지 사항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좀 전에 김한근 후보께서 말씀하듯이 공영 주차를 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 미관과 아름답게 랜드마크에서 주입식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네 후보의 답변 들어보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앞서 나온 것처럼 강릉의 유명 관광지, 경포 해변을 비롯해서 이어지는 도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히 성수기에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그에 대한 대안을 여러 후보들께 시민들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 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순서에 따라서 최욱철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강릉의 교통망은 매우 복잡합니다.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교통망입니다. 저는 구신권인 옥계와 주문지는 지금 현재 노선이 확대되어야만 충족할 수가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를 증차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수요에 맞는 시티 투어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한근 후보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아까 동시에 드렸는데요. 우선 기업들을 중소규모 이상의 대기업들이 우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교통 문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안목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지체를 겪고 있습니다. 동해상사 주차장들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정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시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중남 후보입니다. 예,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강릉역이나 이런 데서 가는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주문진 말씀하신 안목이나 이런 데 상당히 심각한데 주차 타워나 주차 공간을 갖다가 별도로 대규모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해서 공공버스 등의 체계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 관광을 시티 투어 등을 도입하도록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재규 후보입니다.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강릉역을 중심으로 해서 컬러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권역별로 남부권, 서부권 이 식으로 나누어진다면은 강릉 안목이나 경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 중심에 벗어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강릉시의 공유 면적을 활용해서 도시의 휴양지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지환 강원민방과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진검성부 정책토론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특정한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을 1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중에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사회자가 되어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각각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 발표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 이게 대표 정책에 대한 상호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 이 대표 정책 거기에 초점을 꼭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재규 후보께서 먼저 대표 정책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재규 후보의 대표 정책입니다. 아이스 더비에 대해서 사행성을 많이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강릉시가 일단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더비 경기가 배팅은 주 해외 시장입니다. 내국의 경우 합법화된 시장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 스포츠는 연간 4조 원의 스포츠 초토라는 사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의 사행성이 투자되는 거지 도시가 사행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행성 사업에 대한 역기능보다 강릉시 재정 자립도를 10% 이상 높이는 데 순기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욱철 후보의 최재기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최욱철 후보께서 3분간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재기 후보님, 네. 사감이라는 명칭을 들어보셨나요? 사감요? 예, 사감이. 사감인. 예. 사감위는 사행성 감독 통제위원회입니다. 네네. 예, 사행성 감독위원회입니다. 이 사행성 감독위원회는 바로 통제도 하고 감독도 합니다. 아주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고. 중앙정부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최재희 후보는 아이스더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게 사행성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사행성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이스더비 자체가 사행성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스더비 자체가 사행성이 아니라 아이스 스케이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것은요. 네, 그래서 보는 관람가 아니 최재희 의원 네. 그래서 이걸 더 알아보시고 또 이거 유권 해석을 더 받으셔가지고 강릉 시민들이 원한다면 여기 있는 후보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한 다음에 시민들이 원한다면은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재기 후보가 더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입니까? 뭐 답변 좀 드려야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예. 지금 우리 최욱철 후보께서 국회에 계셨다면서 2011년도에 그 입법 발의가 된 걸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입법 발의가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2011년도에 제주도에서는 1,500을 들여서 자체 아이스더비를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나 추미애 대표가 입법 발의에 동의를 해서 대표 발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 내용하고는 그게 우리가 바로 아이스더비하고는 아이스더비입니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최욱철 의원님 정확하게 그걸 보시고 알아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시킨 다음에 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은 근데 저는 반대할 이유는 아이스더비에 없는데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이스더비에 전달할 대해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아이스더비에 잘못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잘못 생각했다는 거 아닌 게 아니라 보는 관점, 운영하는 방식이 보는 관점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아니, 아이스더비라는 것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아이스쇼나 아스 오페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이걸 더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찬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거기까지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재기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김만근 후보께서 3분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최재기 후보님께서 도의회 의장으로 재직을 하셨고 도의원으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지금 이제 경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스더비가. 네. 그러면 이 아이스더비가 로부터 시의 재정을 지금 예비 후보 공약물을 보니까 전액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수입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최욱철 후보께서 질문해서 답을 했습니다마는 이 아이스더비가 그 프로 스케이트 경기와 또 아이스쇼를 겸비한 거, 아이스 오페라라든가 댄스라든가. 제가 경기 운영 방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재정 수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지금 좀 재정 수입이요. 이게 배팅으로 생각했을 때 연간 운영되는 매출액이 한 3조 5천억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고용 승수효과의 고용 인출이 3만 5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수익이
한 4천억 정도로 우선은 제가 이제 우선은 거기서 이제 아마 조세를 이제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경마나 경륜 같은 제주도에 또 이런 경우를 하면 경빈 같은 경우에도 조세를 걷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항목에 들어있느냐 하면 레저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수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도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취득세와 등록세 이런 것이 도세가 되겠고요. 소득세 이런 것이 이제 시수입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강원도로 가서 물론 이제 지금 조금 더 나오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후보께서는 잠깐만요.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법률의 개정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강릉시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경정, 경륜과 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도세라는 것들을 밝혀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된다.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오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용산에 경마장 문제를 가지고 10여 년간 싸우다가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학부모들이 이 사행성 문제를 가지고 몸살을 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릉은 교육도시고 인문도시고 행복을 추구하는 로아스 도시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정신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이 돈 몇 푼에 영혼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수입은 지금 1조 원으로 충분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국비를 늘려나가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끝으로 최재규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중남 후보께서 3분간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이스더비와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갑자기 지방 재정을 갖다가 확 높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거는 사행성이고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에서 배팅을 하고 도시가 사행성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심은 사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스더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후보님조차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유치하려고 무산된 거는 한미 FTA 관계 때문에 여야가 대립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발의를 근본적으로 제주도에서 안 됐던 이유도 사행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외 배팅이 엄청나게 되고 3조 5천억이고 뭐 취직 자리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한다는데 강릉에서 하는 건 스피드 경기장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경기를 하는 거 그 외에 엄청나게 없습니다. 해외 배팅이 되고 나면 해외 배팅에서 어떻게 돈을 거둘 건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경기 운영 방식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팅이었다면 그건 배팅을 안 하고 관람의 쇼를 한다면은 사행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아이스 쇼나 아이스 오페라 같은 것을 운영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꾸 지방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올림픽 시설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잘 활용할 것인가, 지역에 있어서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올림픽 정신에 맞게끔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아이스 더비를 얘기하시면 돈 얘기를 하다가 돈 얘기가 난 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예의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이스 더비에 관람 쇼를 하기 위해서는 애국에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도 KTX로 인해서 옵니다. 봤을 때 그 입장료라든가 문화 콘텐츠 자체만 제공만 해도 올림픽의 사후훈련 경기장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스 더비로 안 하고도 얼마든지 김연아 선수나 이런 선수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스 경기를 할 수 있고 그게 KTX 아이스 타고 온다는 더비입니다. 겁니다. 그게 아이스 그렇지 더비예요. 않습니다. 그게 아이스 본인께서 더비예요. 계속해서 사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아니 사행성을 안 만들 수 있는 아니라고 방법이 배팅을 안 하면 사행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행성을 안 하면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 같이 오는 상황 자체가 보는 관람의 스포츠. 그렇게 그게 해서 아이스 인터테인먼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행성이 아닌 일반 아름다운 올림픽 경기에 맞는 올림픽 정시에 맞는 그런 체육 행사 아이스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돈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돈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열기가 이제 많이 뜨거워지는데요. 좀 차분하게 또 정책 토론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욱철 후보의 대표 정책 듣겠습니다. 최욱철 후보의 대표 정책입니다. 저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저희 대표 공약입니다. 오직 강릉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강릉선 KTX는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강남 수서발 강릉 고속철도를 확정하여 1시간 26분으로 단축하고 소비를 주도할 강남 5구와 경기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 북부선 1단계 구간을 조기 착공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양양공항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강릉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완성되면 양양공항으로 돌아오는 외국인 관광객과 미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유라시아 관광객이 강릉을 여행하고 서울로 이동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한근 후보가 최욱철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상호 토론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네, 최욱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권 수도권에 이제 강남권 수도 서울의 강남권 인구들을 연결한다는 그런 사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동해 북부선은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 관계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변하는 어떤 사태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천천히 얘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양양공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나갈 게 있습니다. 강릉공항이 폐쇄되고 양양공항으로 이전할 때 최욱철 후보님께서 큰 기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양양 명주 국회의원이셨고요. 그 이후에 강릉으로 95년에 통합되면서 강릉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강릉공항 폐쇄가 될 때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셨는지 혹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군사 우리 공군이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공군 전투 비행장이기 때문에 민간인 항공이 가능하면은 내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협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됐습니다. 네, 제가 좀 여쭤볼게. 그 당시에도 여객 기능을 해서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했고요. 양양공항이 그 이후에 최대 업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양공항은 BBC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가까스로 지금 이제 양양공항의 활성화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욱철 후보님께서 보다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답변해 드려요?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철도와 관련해서 지금 동해 남부선, 동해선이죠. 지금 동해로 연결이 됩니다. 당장 우리 강릉의 문제에서도 구정에서부터 안인까지 연결하는 문제가 지금 내년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월요평동에 고립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우선하지만은 그건 우선합니다. 문제는 양양공항은 동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양양공항이 잘 알겠습니다. 네, 저 양양공항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금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욱철 후보님이 제가 그래서 지금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욱철 후보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삼선 의원으로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 이게 황영철 의원 초선 때 반년 2년 한 속기록입니다. 최욱철 후보님 이게 지금 3년 동안 삼선할 때 속기록입니다. 제가 전체를 보니까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사실은 양이 중요한 게 질이 중요한 겁니다. 질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강릉에 있는 모든 시설은 제가 시작한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욱철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김중남 후보가 3분간 상호 토론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KTX 관련한 교통 인프라를 강남과 경기권으로 옮겨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릉에 오도록 하자라고 하는 발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서부터 이게 서울역, 그다음에 청량역, 상봉역 이렇게 되고 하면서
우리 지역 안에서도 대단히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강남 지역과 경기권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 KTX 관련된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강남권을 지나간다고 해서 강남에 계신 분들이 KTX를 타고 꼭 강릉에 올 거냐. 오히려 지금 강남에서 강릉까지 오는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KTX를 갖다가 옮길 거냐 안 옮길 거냐가 대단히 논란이 될 거라고 옮기는 게 봅니다. 아니고 병행한다는 거죠. 예, 예. 옮기는 건 아닙니다. 예. 병행하는 겁니다. 예. 병행하신다고요? 예. 옮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이 KTX 부분을 강남 경기권 이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옮기는 게 아니고 병행하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 중앙정부의 차원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욱철 후보님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맞을런지 모르지만은 시장으로서는 알맞은 정책이나 공약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됩니까? 되면 좋겠죠. 예, 노력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김중남 후보가 말씀하신 것 저하고 다른 점이 저는 관계장관과 유관기관과의 제가 인맥이 있고 그분들이 과거에 다 저희 동료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후보들도 계속해서 인맥과 내가 돈을 얼마나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근무할 때 공무원으로 국회 근무할 때 돈 많이 가져왔다고 도의원으로 근무할 때 돈 많이 가져왔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에 갈 돈 그럼 뺏어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그것이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심사하는 자리에 있었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의결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만들어 갖고 도의회나 아니면 국회에서 할 때 몇 억씩 갖다가 강릉에 막 갖다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까? 예산이라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자고 지금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지방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 선거 관련한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이것을 빨리 하자라고 했습니다. 같이 함께 해서 동해 북부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유럽을 거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표 그 중심지가 강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럼 끝으로 최욱철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최재규 후보가 3분간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욱철 후보님, 실은 우리 강릉의 KTX로 인해서 지역의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그렇죠. 나아지고 있죠. 예. 지금 인구 문제라든가 역세권의 문제에 있어서 구정 지역의 제2철도역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건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강릉이 앞으로 철도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밑그림을 그리지만 거기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정부에서는 강릉에서 재진간의 북부 철도망 계획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실은 넣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평화의 어떤 소리가 나오니까 그 강릉의 재진간의 국가 철도망 계획을 예외시켰는데 다시 또 포괄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뭔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어차피 해야 되고 그것만이 우리 동해안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강릉이 동해안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은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KTX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옥계 산업단지나 또 동해의 물류 항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에 볼 때는 교통망 자체가 확충이 돼야지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 다 동해 북부선, 동해 남부선은 이미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힘을 모아서 강릉의 동해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찬성을 하고요. 강릉이 앞으로 미래의 도시의 발전은 철도의 중심 도시, 철도는 공해가 없는 유일한
운송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철도로 중심을 하는 새로운 관광 철도 중심 도시가 강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한건 후보의 대표 정책 듣겠습니다. 네. 김한건 후보의 대표 정책입니다. 네, 저의 대표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인구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만들겠습니다. 교육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려서 교육도시 강릉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과 전통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대천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관광도시들처럼 중심에서 외곽으로 그렇게 관광의 축이 뻗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지난번에 최욱철 후보님께서 고소를 하신 사랑하는 후배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인격을 말살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중남 후보가 3분간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한건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기업 유치, 교육도시 아이 키우기, 남대천을 새롭게 하자 이런 것과 관련한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원론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번 얘기하실 때 5개의 대기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해서 인구를 갖다 8만 명 늘리고 그래서 30만 명의 자족도시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강릉에 인구를 몇 명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순수 고용 인구는 약 450에서 700명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관 발전 산업 단지까지를 하면 약 3,000명 이상 가능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45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고용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그 주변에 또 다시 발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들어오게 한다라고 연구 하면은 단지도 될 수 있고요. 한다 발전 그러면은 플랜트 단지입니다. 사실상 강남 지역에서부터 옥계 지역까지에 있어서의 관광에 관한 것들은 이미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강내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 시민의 생명을 갖다가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다 위협하는 방식으로 어쩔 수 없다. 정부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전력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이 되신다고 할 때 지금 이게 이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만 드릴까요? 지금 안인 화력발전소는 지금 국가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에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5, 6호기는 거의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지었던 1기에서부터 4기까지가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국가 미세먼지 전략기획단 하은필 박사, 강릉분입니다. 이분. 강릉에 있는 키스트 박사하고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논의를 했는데 안인화력발전소는 강릉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확인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확인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영흥발전소나 이곳에 있는 것 다 살펴보셔도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강릉에 만들어지는 것도 편서풍이 붑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발전소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규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30년, 40년 누적된다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흥에 누가 놀러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는 좀 구별해야 예, 되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건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최재규 후보가 3분간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한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실은 전번 제가 2010년도에 지금 현 강릉이
여성 친화 도시를 또 더 확장해서 여성 특별 도시로 이제 완성시키겠다. 근데 저의 홍보물의 축제나 행사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데 지금 강릉의 여성과 남성의 경제 참여율을 혹시 아십니까? 네,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아니 걸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경제 참여율을 어느 부분을 얘기해요? 여성 참여율이 예. 네, 여성 경제 참여율이 한 2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네. 지금 우리 김한근 후보께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강릉의 여성 경제 참여율이 45%입니다. 또 남성이 한 66% 정도 됩니다. 조금 이거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네. 평균적으로. 네네. 사실은 이거 근데 하는 여성의 기준은 사실은 여성 정확하게 특별 도시라는 것이 네네. 바로 뭐냐 하면은 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참여시키는 어떤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45%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우리 강시의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세부 공약은 여성위원회에 그러니까 강의시의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를 하고 또 동의합니다. 네. 워킹맘이나 경력 단저들이 안심하게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보유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동의합니다. 대해서는 저를 그냥 아닙니다. 제가 시킨 사람으로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네. 기본적인 걸 말씀하시고 특별한 사항들을 넣으신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여성 특별도시를 완성하겠다 하는 것은 그동안 소외시되고 또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은 어떤 여성들을 남성을 특별히 우월해서 역차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그동안에 어떤 못 받았던 사항을 남성만큼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어떤 정책인 것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고요. 이건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지금 국가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사실상 차별받는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 문제지 됐습니다.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 더 저도. 추가로 질문드리면은 네. 우리 김한근 후보는 올림픽 시설을 컨벤션 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대안입니다. 대안. 그것은 올림픽 정신에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1차적으로는 국민 생활 세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지금 최욱철 의원님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한근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는 최욱철 후보가 3분간 김한근 후보님. 네. 지난번에 네.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네. 허위 사실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강릉 시민이 할까봐 이건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거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신 오늘 거는요. 또 제가 사주라는 그분이 표현을 오늘 또 하셨습니다. 글을 잘못 썼어요. 오늘 또 네. 나중에 네. 얘기를 네. 오늘 또 썼어요. 네.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제가 하세요. 분명히 설명을 하면은 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반면에 엄청난 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네. 김한근 후보께서는 강릉을 30만 도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가능합니까? 목표치입니다. 목표치죠. 분명히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수도권을 뺀 나머지 네. 경제 산업 도시를 뺀 나머지 어떤 시군도 네. 10,000명을 넘는 인구 증가를 보인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근데 강릉은 가능합니다. 아니 없죠. 네네. 지금 우리 이 시군구가 228개가 있죠. 네. 그중에 수도권 및 혁신 도시를 뺀 나머지는 네. 최근 5년간 네. 1년에 10,000명 이상 인구를 늘린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예, 원주를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혁신도시 네. 빼죠. 네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한근 후보의 공약을 보고 네. 이건 정말 신출기부한 공약이다. 네, 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만을 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기 예,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가능, 네. 솔직히 얘기는 가능하기 네,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좀 시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연차를 네, 두고 두 번째, 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네, 네. 4년 동안에 9만 명을 늘린다. 제가 대기업을 말씀드렸듯이- 5개를 가져온다. 네. 대기업이 오기 위한 충족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걸 고려하셨겠지만은 네네. 어떤 대기업이 온다는 얘기를 네, 제가 서로 지난번에도 주고받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네. 이미 안인 화력 발전소가 이미 대기업에 포함이 되고요. 중 500인 이상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예. 두 번째는 말씀을 계속 드릴까요? 예, 해보십시오. 예. 네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관광 쪽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 쪽에 오션돔 대기업이 오는 게 가능하다. 네네. 예. 지금 김중남 후보가 비슷한 컨셉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지금 안인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난방수죠. 이제 소위 말해서 알겠습니다. 냉각수를 예. 활용한 알겠습니다. 오션돔을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인 화력 발전소가 김한근 후보 얘기대로 네. 그렇게 잘 된다면은 네. 그리고 그 저감 대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적으로 네. 석탄 화력 발전소는 EU 기준에 준하는 저감 시설이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의 최근의 과학 기술은 미세먼지가 PM10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아셔야 하겠습니다.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중 세 분 후보의 대표 정책 발표와 상호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끝으로 김중남 후보의 대표 정책 1분간 듣겠습니다. 예, 저는 강릉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가족형 테마 관광 레저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박 2일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2천만 관광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정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삼성물산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제2 에버랜드와 같은 레저 시설을 유치를 해서 새로운 가족형 테마 관광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에버랜드가 지금 갖고 있는 연매출 1조 원, 취업인구 3,000명 이상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2천만 그 관광 시대를 열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시설과 함께 이 두 가지를 함께 함으로써 강릉은 새로운 국제 관광 도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재규 후보가 3분간 이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중남 후보께서는 이제 화력발전소의 공약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은 전번 토론에서도 저는 건립에 대한 원칙적인 것을 찬성한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시장이 권한으로 중지를 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만약에 병행한다, 후차적인 사업으로 중단할 경우 후차적인 사업으로 한다 했을 때 다시 지역민들의 찬반에 반복하는 사항이 아닌가 염려했던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재규가 시민의 건강은 무시한 채 경제성만 따주는 어떤 상황으로 오도하고 계시는데 김진아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탄화력발전소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인되고 김준남 후보님, 가장 중요한 김준남 후보님 얘기 미세먼지의 들어보세요. 원인입니다. 김준남 후보님, 이거는 2017년 9월에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사업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사업이 아니고요. 2015년도에 승인이 됐고 2017년도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9월에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사업입니다. 승인한 사업이 아니라고요. 2015년도에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왜 2017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향에서 그와 관련된 것이 일어났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사진이 일본 요코하마시에 운영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이것은 도쿄나 요코하마시의 수천만 명이 2002년도에 가동되는 부터 16년간 지금 가동됐던 어떤 발전소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석탄 화력발전소는 환경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강릉시장이 지역 주민과 전문가, 사회단체 모니터링 철저히 감시하면 됩니다. 김진남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탄 화력발전소가 아무리 감시를 철저히 한다 그래도 그 나오는 양의 그 막대한 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왜 안 짓게 왜 중단하겠습니까? 김 의원님, 그러면은 에버랜드를 추진한다고 얘기했는데 에버랜드 추진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에버랜드와 관련된 것은 삼성물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지금 다 전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지에다가 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5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이미 김중년 있습니다. 후보님 됐습니다. 변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부장 후보님, 조농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장 만약에 안 세워지면은 절대 농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5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에버랜드의 어떤 사항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시장이 되면 막 생각 속으로 그냥 밀고 나간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중남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최욱철 후보가 3분간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중남 후보님. 네. 제2 에버랜드 유치는 김중남 후보님이 아주 집착을 갖고 계시는데 에버랜드는 테마파크 운영이 주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빌딩, 조경 전문, 식자재, 골프장 다양한 에버랜드의 모습으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그 대표적인 기업 아닙니까? 예, 가족형이죠. 예. 가족이 근데 갈수 문제는 있고요. 그 부지가 제2의 에버랜드가 들어갈 만한 부지가 되고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에버랜드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여만 평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지는 부지가 한 17만 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들이 같이 옆에 있는 부분들과 하게 되면은 강릉이 원하는 테마관광 파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와 자꾸 연관을 해서 얘기하시는데 강릉에 정말 이런 테마파크 관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세계적인 테마파크는 그 반드시 인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 네네. 그 인구를 얼마 기준으로 해서 그 제2의 에버랜드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이 지금 1,300만까지 강릉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최 후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관광, 동해북부선, 양양공항 이렇게 해서 올림픽의 후속과 관련한 부분을 진행하면 김준호 후보께서는 미래를 보고 하자 이런 얘기죠. 2천만 현재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어렵고 그런 그렇죠. 얘기죠. 예.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미래를 보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강릉서 에버랜드까지는 2시간 걸립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거의가 에버랜드를 다 구경했습니다. 현재 에버랜드하고 제2 에버랜드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에버랜드라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만 생각을 하시는데 강릉이 만든 올림픽이 만든 국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맞는 에버랜드와 같은 그런 가족형 테마 관광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 내용과 같지 않은 부분들은 새롭게 여러 가지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강릉에 아까도 좀 보충 질의합니다만 우리 인구 지금 축소에 대해서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올려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째를 낳아서 100만 원밖에 안 준다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아이를 기른다고 그걸 갖다 출산 장려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고치도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100만 원, 둘째인 200만 원, 셋째인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이상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내 산후 도우미를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습니까?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중남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는 끝으로 김만근 후보가 3분간 상호 토론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중남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에버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제 공약집에 보면 이미 해수 워터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션돔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본의 경우에 약 1만 명을 수용하는 미야자키 오션돔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사실 폐쇄가 됐습니다. 가장 큰 폐쇄의 원인은 운영난입니다. 그 엄청난 양의 해수를 난방을 계속 대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난을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안인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면
그 냉각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나오고요. 이 부분에 이거의 일부분만 하더라도 이거는 원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닷물을 가지고 냉각만 해서 바다로 배출합니다. 지금 엄청난 돈을 안인에다가 지금 영동 화력 발전도 바다로 해서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터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오염 저감 시설 투자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에코에. 전체 그 건설비가 네. 3조 중에서. 삼성물산이 3조 7,800억으로 네.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네. 내용과 관련해서 네네. 오염 각 부분별로 네네. 진행이 오염 되고 있죠. 총 이제 저감 시설 투자비만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흥 화력 발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세 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부분이고요. 먼지와 황산화 물질, 질소 물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에코의 경우에는 제가 에코 대변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아닌 화력 발전 설계 기준이 지금 법으로 지금 굉장히 강화되는 근데 법입니다. 에코 대변자 같으세요?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게. 말씀하는 거는 기업에 저는 충분히 김중남 후보님이 늘 얘기하시는 가버넌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문제고. 냉각수의 문제가요. 네네. 냉각수의 그 문제가 부분은 지금 제가- 나오는 문제가 네. 강릉의 바다 전체를 갖다가 심각하게 오염시킬 만큼 그 심각하게 많은 양이 나온다는 것도 아셔야 될 거고. 네, 그것도 잘 알고 그리고 있고요. 민물이 그 물을 끓이기 위해서 하루에 8,000톤 정도 들어갑니다. 물을 네. 갖다가 어디서 가져옵니까? 안인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저수지에서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계획돼 그거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심각한 그거는 겁니다. 이제- 물을 가져올 데도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군선강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아니, 군선강이 네, 아닙니다. 네, 네. 그 위에 언별리에 있는 저수지에서 네네, 그게 다 가져온다라고 군선강입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게 네, 다 그런 군선강이고요. 문제까지 하게 되면은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가 단순한 미세먼지 문제가 아니라 냉각수소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역의 환경 문제를 조금 갖다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합니다. 거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도 충분히 규제의 문제로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무턱대고 반대를 해서 이미 공정률이 20% 진행이 가까이 됐고 투자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상이 공정률 다 20%는 됐고요. 대한민국의 네. 지금 신규 발전소 중에서 네.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어느새 마무리 발언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후보들께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꼭 하고 싶었지만 못한 말씀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한 시간은 못 드리고요. 간곡하게 유권자 여러분께 꼭 전하시고 싶은 말씀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최욱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욱철 존경하는 후보입니다. 강릉시민 여러분, 잘 보셨죠? 강릉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 속에 강릉으로 도약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강릉을 살릴 사람은 최욱철이라고 격려와 성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냉철한 비판도 해주셨습니다. 그 모두 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고를 가슴으로 담아 머리로 풀어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충고를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더욱 소통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욱철의 장점은 청와대와 정부와 국회와 소통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강릉 시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직 강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한근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기대에 못 미친다고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강릉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인물을 뽑는 선거입니다. 넓은 안목과 깨끗하고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시민들의 질책, 걱정의 목소리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론과 동떨어진 모습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며 소통하는 첫 시장이 되겠습니다. 강릉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후보를 시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중앙무대에서 인정받은 강릉 사람, 저 김한근이 해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새로운 강릉, 새로운 인물, 기호 2번 김한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중남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정한 민주개혁과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
적폐 세력, 무능력한 인물들에게 강릉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이제 해야만 합니다. 김중남, 강릉을 맡길 수 있는 똑똑하고 적임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걱정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김중남이 당선됩니다. 김중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30년 공직 생활을 통해 쌓은 행정 능력, 전국 공무원 조직을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십,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감 능력과 개혁 의지, 김중남에게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김중남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재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릉시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정당 지지도보다 낮은 지지율을 가진 문제투성인 올드 후보자, 명문대 나와서 주황인맥 자랑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나약한 후보자, 당적과 이념을 감추고 표심을 유혹하는 뻔뻔한 후보자. 그러나 저 최재규는 진정한 가슴으로 시민 여러분과 20년을 같이 하였습니다. 의정생활 12년 동안 대관령을 수백 번 넘나들면서 오직 강릉만을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강릉을 검증받지 않은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 최재규, 정말 강릉을 멋지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말솜씨는 부족하지만 강릉의 이완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물을 제대로 주고 가꾸어야 꽃이 피듯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우리의 민주주의도 미래를 기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강원 민방과 강원 도민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한 6.13 지방선거 강릉시장 후보자 토론회,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